예, 안녕하십니까. 예고한 대로 이제 OT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학원에 들어오면 이제 공간이 낯설고 이제 학생들도 서로 간에 낯선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당분간은 조금 불편할 겁니다. 스터디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몰입하는 지금 공부하는 그 학생들의 수준이 다양합니다. 그 삼순환 들어가기에는 전체적으로는 좀 부족한데 부분적인 과목은 또 삼순환 들어가도 적합한 학생들도 있고 공부를 안 돼 있는데 이제 사기는 이제 중천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 이유로 또 시험 임박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스터디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요. 대신에 합격생들이 와서 하는 강평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하니까 현재 시점에 그게 이제 스터디를 대체하면서도 모의고사에 대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스터디 역할을 충분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합격생들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아마 그 학생들이 오픈할 겁니다. 단톡방 같은 거 오픈하면은 와서 이제 여러분 그걸 통해 질문할 수도 있고 강평하러 일주일에 2번 오면은 그때 질문해도 되고 해서 소통하는 시간은 충분히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스터디를 구성은 해드릴 겁니다. 구성은 해드리는데 참여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 스터디는 어떤 의미로 구성해드리는가 하면은 그냥 얼굴 좀 익히자 이런 스터디입니다. 얼굴 좀 익히자. 그래서 우리가 스터디 신청서를 발송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원에 와서 처음에 오면 제일 불편한 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얼굴은 아는데 인사를 안 하고 지내는 사이가 제일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 매일 보는데 이제 우리 학원의 모토는 서로 잘 이렇게 쉬는 시간에는 좀 왁작지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는 조용해지고 이런 부분이어서 서로 간에 이제 아는 학생이 많아질수록 공부의 효율이 올라가지 뭐 설마 이 공간까지 와서 또 우리의 통제 눈을 피해서 놀자 이런 학생들 없습니다. 없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어울림에 따른 학업 손실이다 이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어울림에 따른 그 학습 효율 증가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회식 자리에 초대할 테니까 그 초대하는 기준은 스터디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회식 자리로 초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열심히는 하되 그래도 이제 단합된 이제 힘으로 이렇게 남은 기간을 보내는 것도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치고 이 페이지 한번 볼까요? 오늘 내드린 OT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 없나? 우리 누구 OT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요 학생 손 들어. 다르게 OT 자료 없는 학생 있나요? 또 OT 자료 없는 학생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앞으로 이제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탁자가 있어요. 요 가운데 강의 계획서 배부된 탁자가 있는데 매일 들어올 때 이렇게 한번 거쳐 보십시오. 그러면 자료가 그때그때 이제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이 제공이 될 겁니다. 자, 이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1번 보면은 2022년 고득점 합격생들이 여러분들을 지도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학습의 방향이다 이런 부분은 동영상이 주로가 될 것이고 합격생들 와서 내가 이 시기에 어떤 공부를 했는가 이런 경험이 지금 이제 중요하고 또 공부 초기에 방향 설정을 잘한다 이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는 학생들은 수석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 과목에 수석을 한 학생들을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강의력도 있겠다 이런 학생들을 선별해서 보내니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1.5순환 내지 2순환 수준으로 지도를 합니다.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은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그럼 뭐 3순환 할 필요 없는가 이런 부분인데 3순환은 다지는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순환하고 1순환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2순환하고 3순환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같은 묶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비순환, 1순환이 거의 비슷한 묶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순환하고 2순환의 격차는 큽니다. 그래 미리미리 2순환을 해두지 않으면은 2순환 들어가면은 와 이거 너무 격차가 커져가지고 따라가기가 버겁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니까 2순환 정도까지 하면은 시험은 되는 수준은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3순환을 내가 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공부를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정확합니다. 3번을 보시면 설명드린 내용이죠. 일주일에 2회 실전 모의를 실시하고 동일한 횟수로 강평 첨삭을 진행하고, 그 다음은 4번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5번과 6번을 묶어서 이제 설명드리면은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학생들 가운데 나는 경작은 삼수는 따라갈 실력이 되고 행정법은 안에서 다지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선택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강을 수강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6번에 보면은 실강이나 삼수나 인강을 수강할 때는 저한테 꼭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내면은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삼수난 듣는 부분을 여러분을 이제 억제하자, 통제하자 이런 차원 아니고 제가 조언을 좀 드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옆에 친구가 삼수난 들으니까 나도 가볼까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 시간은 시행착오 하면 떨어집니다. 시행착오 하면은 결정타예요. 시험이 이제 뭐 100일 남았는데 그 중에 한 15일이다 20일을 삼수난 들어가서 본인이 맞지 않는 과정인데 가서 멘탈이 틀린다, 또 실체적으로 그 시간을 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남은 기간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 판단을 내가 해드리자 이런 부분이니까 그냥 꼭 이렇게 저를 통해서 수강을 시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8번입니다. 7번입니다. 우리 이제 들어온 학생들 중에 예비순환을 듣지 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제 경작 행정법은 됐는데 행정학, 정치학 아니면은 뭐 외교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과목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순환을 듣지 않는 학생들은 예비순환 실강을 들어가세요. 이건 내 허락받지 마시고 실강을 듣고 그 어떤 과정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건너뛰지 마시고 꼭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실강을 듣고 실강이 진행되는 부분은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내가 동영상을 보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어느 시점에 가면은 결과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될 수도 있고 타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은 야 원래는 망쳤다, 원래는 좀 버겁구나,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달려 들어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 내가 어떤 부분을 포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원래 결과는 그냥 참여는 내 의의를 두겠다 이 판단을 하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합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부분적으로 합격을 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이제 공부된 부분이 적어가지고 원래 5과목을 또는 외교원을 기준으로 하면 3과목을 통과하기에는 조금 버겁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원래는 경작 행정법을 내가 합격하겠다 이렇게 합격 기준을 부분화시켜요. 그래서 그런 경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고르게 해가지고 그냥 뭐 들어가는 시험이 내일인데 오늘 되게 편하다, 내일 정말 시험장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내년을 위한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데이터를 중요하게 남겨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데이터가 합격으로 나오면 너무 좋고 합격으로 남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통과되는 과목이 있으면은 그것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에 대한 공포심이 시험이 다가올수록 이렇게 높아지겠죠. 시간은 줄어들고 공포심은 높아지고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시험을 쓰고 답을 받아보면은 점수를 받아보면은 의외로 점수가 높아요.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점수를 후하게 주십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그 합격하겠다 이런 목표의식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여기서 2차 합격이 올해보다 인원이 적었습니다. 적었고 공부 원래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면담해서 넣다 보니까 공부된 정도가 작년 학생보다 훨씬 높아요. 작년에는 정말로 생초치들 예비선은 들었거나 아니면 우리 선행학습한 정도 이 정도 학생들이었고, 올해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연차가 쌓인 학생들, 연차라기보다는 비교 개념으로 볼 때 조금 더 공부가 조금 더 진행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훨씬 더 나은 이제 성과를 좀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격이라는 목표를 지우는 순간에 이 과정의 의미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합격한 학생들도 시험을 쳐놓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못 봤으니까. 시험을 못 본 거예요. 시험을 못 봐서 이제 본인의 생각입니다. 내가 설마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일순환 열심히 됐다가 저한테 후닥닥 내려와요. 합격 문자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고 나면은 내가 합격할 정도로 시험을 봤다, 아니면 시험을 망쳤다, 이 기준조차 없어요. 이 기준조차 없으니까
그 기준이 없다 이런 얘기는 공부하면서도 내가 이게 합격 답안을 쓰고 있는지 불합격 답안을 쓰고 있는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하겠다 이 기준을 가지고 노력을 쏟아붓는 게 지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잘 받으려고 모의고사를 잘 받으려고 애는 쓰되 결과에 대해서는 천천히 좀 가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응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북으로라도 응시를 해야 됩니다. 오픈북으로라도. 그래서 뭐 시험 예컨대 경작을 1순환 수준으로 시험을 내는데 나는 예비도 안 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막 들으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과정에는 이제 1순환 동영상 수강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내가 1순환 예비를 안 들었다 이렇게 하면 예비를 또 들을 수 있으니까 동영상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선택 과목 외에는 우리가 이제 5급은 3과목 그 다음에 외견도 3과목 이렇게 동영상을 제공하는데 그 부분에 제한은 두지 않고 나머지 뭐 정치학이나 선택 과목 이런 부분들은 제한을 두고 있으니까 그 요강대로 보시되 그 다음 예비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종합반 기존의 종합반 학생들은 예비를 들으러 가도 되고 아니면 시간이 좀 아깝다 이렇게 하면은 동영상을 들어도 되고 다른 학생들은 예비를 듣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하면 예비를 요청해도 되고 아니면은 나 2순환까지 들었다 이렇게 하면 3순환 요청해도 되고 그 부분은 제한은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효율성 기하자 이런 차원이니까. 그 다음에 정상응시 이 부분이 이제 오픈북을 안 하는 경우를 정상응시라고 정의합니다. 힘들어도 이렇게 응시하는 게 도움은 될 겁니다. 오픈북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것도 습관화됩니다. 이게 공부가 제일 어려운 이제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하면은 공부가 3단계로 진행이 되죠. 일단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 정리해야 되고 근데 이해하고 정리를 왜 하는가 하면 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암기 때문에. 그래서 암경시험이다 이런 부분이 국국어 시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암기할 양이 적으면은 실력 가늠이 안 돼 이게. 암기하는 내용으로. 근데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해하고 정리하고 이런 부분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암기해서 답안을 현출을 못 하니까 그냥 암기 테스트를 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해, 그 전에 정리하는 과정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고시의 최상의 본질을 암기입니다. 암기이기 때문에 오픈북을 자꾸 하게 되면은 그 마지막 어려운 단계의 노력을 스스로 이렇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진도를 맞춰서 억지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이 좀 의미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오픈북을 해서라도 시험은 꼭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한 경력이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컨대 뭐 같이 한 중에 한 사람은 50점 만점에 45점을 받았고 나는 25점을 받았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런 현재 공부를 현 상태에서 한 다음에 받는 점수이기 때문에 강평을 듣고 복습을 하면 메워집니다 이게. 그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메워지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효과적으로 메워서 시험장에 가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메우는 부분은 그래도 본인의 노력이 좀 전제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 울리니까 조금 조절해서. 그래서 이제 그 보이는 점수 때문에 조금만 더 높이면 좋겠네. 보이는 점수 때문에 좌절나가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더 높여줘. 조금만 더 이게 제일 어려운 부탁일 거예요. 조금만 더. 얼마나 조금만 더. 아까보다 조금 낮추면 되겠네. 그래서 일단은 원칙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하루에 8시간을 투자하니까 또는 10시간을 투자하니까 이 정도 답안을 현출하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측정이 자꾸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 귀찮으니까 내일 뭐 책 보고 펴지 뭐. 책 보고 쓰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경쟁력이 하루하루 이렇게 공부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시험에 대한 점수다 이걸 떠나서 경쟁력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서 억지로 적어낸다. 이 부분을 원칙으로 세우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면은 2차 합격생 3명 이런 부분은 2차 합격생이 작년에 3명이 아니고 6명이죠. 6명이고 최종 합격생이 3명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전에는 최종 합격생 4명, 2차 합격생이 그전에 이제 면탈자 빼니까 6명 이렇게 해서 40명에 6명이 이렇게 나오면은 확률이 2차 합격 확률이 그래도 15%입니다. 되게 높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은 공부된 수준을 봤을 때 되게 높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학원에서 특히 제가 바라보는 이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2차 학격생이 6명 나오면은 이 6명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합격생은 비록 이제 보이는 부분에 6명이지만은 그 아래 이렇게 있어요. 그 아래. 뭐 꼴등이 있고 합격생 6명이 돌출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경쟁은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 아쉽게 떨어졌지만은 내년을 기약하는 그룹이 만들어지니까 그 그룹은 내년에 좋은 성적으로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많이 할수록 뭐 의미가 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을 보십시오. 1차를 안 되는 학생도 나올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내년에 좀 여러분들이 1순환 가고 2순환 가고 그 다음에 다음 해를 좀 기약하기에 수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11번을 보십시오. 이 반은 이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1순환 시작 전까지죠. 6월 말 지금 예비순환 수강하고 있는 거죠. 다른 학생들이. 그때까지 2차 수준이 이렇게 격차가 좀 많이 발생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2순환 정도까지 하면은 1순환 가면은 1순환을 수월하게 따라가고 시간이 확보되니까 3순환까지 이렇게 다지고 그 다음 2순환 들어가면은 2순환 공발카 하고 그 다음에 실강 따라가고 다지고 피셋 준비 조금 하다가 그 다음 1월 달부터 피셋 준비를 충분히 하면은 아마 내년 3월 이맘때가 되면은 공부는 끝난 상태에서 훈련하러 들어갈 겁니다. 훈련하는 게 스파르타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새로운 내용을 익힌다 이런 부분은 학생은 시험은 안 돼요. 이 시기에. 그래서 그 학생들은 강의를 듣는 학생보다는 모의고사를 양쪽에 이렇게 3순환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 스파르타와 모의고사를 보고 하루에 모의고사를 2번씩 이렇게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단은 그 동영상이든 실강이든 강의를 많이 듣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좀 잡아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겠다 이렇게 욕심을 내게 되면은 그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든 게 많지 않아서 혼자 하는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지식을 많이 넣으시고 많이 넣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적극 활용하겠다 이 단계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혼자 시간 확보해서 차분히 하겠다 이 부분보다는 공부 양을 영상을 듣는 쪽으로 강의를 많이 듣는 쪽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 그 부분을 내가 충분히 들었고 시험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또 배정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통해 평가받고 이런 과정을 지금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의무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만큼 해서는 안 되겠죠. 요만큼 해서는 안 되고 조금 더 해야 되고 공부 시간, 휴식 시간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할 것이고 학습 시간에는 출입문을 통제를 합니다. 밖에 나가면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다음 5번을 보십시오. 5번에 헬스 이런 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쉬는 시간에 나가서 쉬는 시간에 들어와야 됩니다. 운동하러 간다 이렇게 해서 학습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 뭐 헬스복을 챙겨 나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쉬는 시간 20분, 15분 이렇게 주어지니까 그 시간에 갔다가 한 개의 교실을 초과하지 마시고 그 다음 쉬는 시간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 여담이지만은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향은 이제 운동을 하는 것도 운동을 하지 않는 것도 목표는 하나입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은 이제 체질이 나는 운동을 하면은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면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하시고 나는 운동을 하면은 괜시리 피곤만 하지 잠을 자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하면 잠을 더 늘리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은 몸은 좀 움직여줘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뭐 헬스클럽을 가서 뛴다 뭐 무게를 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맞지 않지만은 그래도 운동은 기본적으로는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운동이 이제 맞지 않는 학생들은 산책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좀 해주세요. 아침 먹고 산책, 점심 먹고 산책, 저녁 먹고 산책 이런 쪽으로 몸은 움직여줘야 그래도 건강에 대한 부분이 관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걸 많이 먹어야 됩니다. 좋은 걸 엄마 아빠한테 부탁해서 좋은 걸 많이 먹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직면하게 되는 노동 강도 이런 부분들이 삼시세끼 섭취하는 음식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뭘 먹나요? 그냥 홍삼 먹든지 아니면 시험 붙이면은 머리가 이렇게 설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설 때가 이렇게 머리가 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느낌이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머리에 뭔가는 들어오지 않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한의원에 가서 보약을 먹으세요. 보약을 먹으면 머리가 또 트기도 하니까 어쨌든 중요한 시험에 도전하니까 영양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결석과 조퇴할 때는 증빙서류 첨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비우거나 하면은 이런 서류를 좀 내주세요. 이렇게 저를 보시면은 우리 조교학생이 있으니까요. 조교학생한테 이걸 내주시고 그 다음에 요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리 비움 확인증이라고 있어요. 이걸 잘 보이는 데에 뒀어요. 잘 보이는 데. 고시할 때 옆에 학생이 없으면 되게 궁금합니다. 이 학생이 어디 갔을까? 언제 올까? 궁금하니까 이렇게 꼭 얹어두고 왔어요. 그래서 뭐 헬스클럽 갔다 아니면 강의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목록하고 시간하고 이렇게 적어서 그 안에 적는 내용은 옆자리 친구가 궁금하지 않게 적어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교들이 돌면서 내용을 확인해서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은 보관함에 보관을 해야 되고, 보관함이 이제 비치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은 또 안내를 더 드릴 겁니다. 학습 시간 중에 자유롭게 동영상 수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학습에 방해되는 행위는 이제 금지를 해야 됩니다. 본인 모르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박자를 맞출 때가 있죠.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다리를 떨면서 박자를 맞춘다든가 본인 무의식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학생한테 바로 학생끼리 지적하지 마시고 우리 학원에 전달하면은 우리가 기분 상하지 않게 이렇게 지적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람실 내 이제 온도가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겨울이거나 이제 추운 겨울이거나 여름이 아니어서 다행인데 그래 시간이 가면은 이제 더워질 겁니다. 우리가 또 시험 다가오면은 더 덥고 본인도 덥고 날씨도 덥고 이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온도에 대한 다툼이 많이 있는데 적정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으실 때 에어컨이 있는 자리를 내가 더위를 좀 탄다, 또 추위를 탄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좀 구분해서 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추위를 타는데 에어컨 앞에 앉아서 춥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 학생한테 맞추면은 반대쪽에 있는 학생이 덥고 이렇게 되니까 특히 내가 추위를 탄다 이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더위를 탄다 이렇게 하면 고민을 해서 또는 추위를 탄다 고민해서 자리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합격학연 공부량 이번에 상담을 이제 1월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한 400명, 5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목이 조금 잠겼어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공부에 몰입해야 되는데 당연히 더 할 것이고 학원의 요구하는 최소한 수준이고 즉각 습실로 동선을 최소화하시고 식당도 한 군데를 결정하는 게 이게 편합니다. 매번 이제 끼니마다 오늘 뭘 먹을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공간이라면 매일 식당인가 이 고시식당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거기 가서 식사를 정해놓고 하다가 야 물린다 이렇게 하면 다른 데 옮기든가 이렇게 하지 한 끼 나가면서 어디 갈까 이렇게 하시면 식사 불규칙은 생기고 그걸 결정하기 위한 또 에너지도 이렇게 쓰여지고 아니면은 어떤 날은 때우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식사를 때우면 안 됩니다. 식사를 제대로 해야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4번에 걱정하지 않을 부분이고 그 다음 5번을 거듭 부탁드려도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타인을 위한 여유 공간을 이렇게 좀 두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일단 본인이 힘들어집니다. 모든 이런 이제 본인에서 비롯되는 건데 공부도 힘들고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오늘 모의고사는 망쳤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보다는 본인은 이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여유는 둬버리세요. 옆에 학생이 약간 소음을 내도 이건 네 몫이니까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게 공부하는 데는 집중도 높아집니다.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예민하게 이렇게 상황 변화에 대해서 또는 주변에 반응하는 학생들이 결과를 얻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다 이런 것보다는 성적이 떨어지니까 이제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공부에만 집중하는 게 에너지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일기 뭐 이렇게 해서 진도에 대해서 보면은 1순환 동영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예시입니다. 예시. 그래서 나는 3순환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3순환 신청하시고 나는 2순환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시면 2순환 신청하시고
그다음 예비를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그때그때 신청을 하면 되니까 이건 예시입니다. 다만 이거는 진도는 1순환 수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내겠다 이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역시 2순환 동영상 이것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하루 일정입니다. 하루 일정. 하루 일정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를 이거는 학습실을 오픈하는 시간을 하루 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하고 그 다음 일요일은 오전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개방합니다. 그 다음 시험 40일 전부터는 연장 운영합니다. 요때만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학생들이 밤 2시까지 해주세요. 초반부터 1시까지 해주세요. 12시까지 해주세요.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는데 40일 전부터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달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 너무 달리는 것도.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하면은 공부 양으로는 넘치는 양 아닐까요? 매일 한다. 이건 대단히 힘들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진도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휴대폰 관리 나중에 또 이렇게 여기 있는 것 그 다음 구체적인 안내를 또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출석 체크 할 테니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출석 어긴다 이런 부분은 이제 통제하자 이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과정에 대한 이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옆자리 학생도 열심히 한다. 이 과정입니다. 또 내가 컨디션 떨어질 때 옆자리 학생이 열심히 해주니까 내 컨디션을 유지한다. 이런 차원이니까 함부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타인의 학습에 대한 방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제를 할 테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고 그 다음 벌칙 부분을 보십시오. 벌칙 부분을 봐서 제일 벌칙이 높은 게 모의고사를 응시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미응시한 다음에 학원에 문자가 갈 겁니다. 미응시 사유를 저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벌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어, 3번에 장학금 지급 기준입니다. 모의고사 전에 응시해야 되고 평균 상위 30%, 1기는 과목별로, 2기는 기간이 짧아지니까 통합해서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전에 응시생 규모에 따라서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급을 하겠습니다. 장학금을 받는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학원도 여러분한테 돈을 준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돈은 드리지만은 또 학생들도 돈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학증서를 저희들이 드리고 금액을 드리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 장학금을 받으면은 뭔가는 내비게이션을 지금 내가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은 확연히 가질 겁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서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지금 수준을 잘 가고 있다 이런 지표를 삼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좌석 배정 부분입니다. 3일간은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좌석 배정표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앞에 보면은 좌석 배정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본인이 원하는 좌석을 이름을 쓰되 그 이름은 순위를 확정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앉아보니까 내가 괜찮다 이런 부분이고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이름을 써서 누군가 이름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꼭 앉아야 되겠다 하면은 이름을 같이 써도 괜찮아요. 중복이 되면은 추첨을 통해 결정하는데 추첨을 통해 결정해서 혹시라도 탈락하게 되면은 가장 환경이 좋지 않은 자리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선택한 자리에 딴 사람 이름이 있고 그 부근에 이제 괜찮은 자리가 있다. 그 만족도가 한 70%다. 80%다. 이렇게 되더라도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게 위험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기에 미리 써놓은 이름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름을 써두고 내가 3번에 이름을 써두고 그 다음날 3번에 어떤 학생이 앉아있다. 3일간 얘기입니다. 3번에 어떤 학생이 앉아있으면 내가 3번에 이름 썼으니까 나가라.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이름일 뿐이고 그냥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짐은 두지 마시고 짐은 가지고 이동을 해서 짐을 두게 되면 다른 학생이 왔을 때 그 자리에는 선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생기니까 짐은 두지 마시고 다 비우시고 그 이름 써놓은 것은 그런 이름을 썼을 뿐이다. 이 정도 의미만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불편사항 건의 부분입니다. 학원 홈페이지에 이제 익명 게시판에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그 다음 직원에게 연락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안 되면은 저한테도 연락하세요. 안 되면은. 그래서 학원의 행정, 이제 소소한 행정들이 있습니다. 뭐 동영상 어떻게 신청하나, 그건 내가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그건 학원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그 다음 학원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는 불편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직원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연락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대부분 다 해결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건의한 학생에게 충분히 이유를 설명드릴 테니까, 이게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학원에 들어와서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공부할 때는 작은 불편이 크게 느껴져요. 크게 느껴지는데 그건 실제로 큰 불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남아있게 되면 공부에 지장이 생기니까 불편함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 해결을 해서 공부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요 정도면 제가 올해 OT에서 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개별 질문이 있으면 연락처로 연락을 해도 되고, 또 학원에 또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초반에는 질문이 여러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려워 말고 질문을 주시고, 혹시 오늘 OT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내가 잠시 기다릴 테니까 나와서 질문하시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OT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